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 학부모들 사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듯이 배우던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대신 한국어가 새롭게 정식 교과 과정에 편입되자 학교 측 게시판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까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한국어가 왜 갑자기 영어 다음으로 중요해진 거죠? 우리 애는 BTS 때문에 좋아하지만 학교에서까지 굳이 배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말 이게 아이들 미래를 위한 선택일까요? 부모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단호했죠.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가 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전면 채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짜 세계의 흐름을 반영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 대격돌을 불러온 이 놀라운 결정의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위상 변화,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어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로엘 아카데미라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제인 피셔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역사와 세계 문화 수업을 맡아왔고 교육 커리큘럼 자문도 함께하고 있죠. 제게 있어 교육은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 그날 그 회의에서 우리 학교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다고 발표되었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트렌드라 생각했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그런 K-컬처 현상들 말이에요. 솔직히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한류 유행을 넘는 하나의 문화 대전환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처음엔 얼어붙어 있었어요. 특히 몇몇 부모 대표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어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SAT, ACT 준비도 바쁜데 한국어는 우리 애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 저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머릿속에도 늘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2 외국어? 프랑스어 아니면 스페인어. 일부는 라틴어나 독일어. 그게 전통이고 기본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학교의 이사장 에밀리 와그너 박사님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해요. 20세기 교육은 더 이상 21세기를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언가의 정통으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진짜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닐까? 며칠 후 저는 스스로 한국어 기초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음조차 어려웠어요. 받침, 존댓말,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울수록 빠져들게 되더군요. 단어 하나하나에 문화가 녹아있고 예의가 살아있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언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학교 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업 신청 페이지에 올라간 한국어 입문반은 공개 10분 만에 정원이 마감됐고 추가반 개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사라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BTS 때문에 한국어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언어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싶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기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도구예요. 이쯤 되자 저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건 단지 K-팝에 휘둘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의 감각을 배우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회의 후 한 학부모가 조용히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피셔 선생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됐는데 우리 아이가 요즘 한국 뉴스도 읽고 한국어로 생각 노트를 쓰더라고요.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가 멘토링 중이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언어는 곧 사고의 도구라는 걸, 그리고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열쇠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처음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BTS 때문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 절반은 BTS 팬이고 점심시간이면 교내 방송으로도 K-팝이 흘러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팬심의 확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뜻밖에도 넷플릭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제 수업을 듣던 데이빗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근데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진짜로 자막 없이 볼 수 있겠어? 라고 농담처럼 되물었는데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후 실제로 기초문법 정복을 목표로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까지 조직했죠. 이쯤 되니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물음이 피어났습니다. 대체 지금 한국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교내 도서관에 들어가 자료를 뒤졌고 해외 교육계 자료, 특히 UN이나 OECD, 그리고 미국 대학들의 언어 트렌드 관련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미래 전략 언어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미국 국무부 산하 NSLI-Y 청소년 전략 언어 장학 프로그램에는 2010년부터 한국어가 전략 언어로 공식 채택되었고 매년 수백 명의 장학생들이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위원회 칼리지 보드에서는 AP 과목에 한국어 추가를 논의 중이고 이미 SAT에서는 한국어 과목이 정식 채택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LA 공립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 중고등학교 수가 5년 새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였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같은 기존 강자들 틈에서 문화 파급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언어 생태계 중심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추세였습니다. BTS와 넷플릭스, 유튜브, K-드라마, 한국 영화. 이 모든 콘텐츠는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동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언어를 입시 스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아이는 BTS의 가사를 진짜 의미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한국 드라마의 감정선을 더 잘 느끼고 싶다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는 스스로 한글로 일기를 쓰는 학생도 있어요. 이쯤 되니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담당 선생님께 정중히 부탁해 몇 번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죠. 아이들은 더 이상 선택 과목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어떤 학생은 손글씨로 한국어 속담을 쓰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말 너무 예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 영어엔 딱 맞는 표현이 없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배우고 있는 거구나. BTS의 메시지를, 드라마의 대사를, 한국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들은 이 언어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한류 팬심이 아니라 미래형 글로벌 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언어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이니까요. 한국어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 문화의 결을 느끼려는 이 아이들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어 수업이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된다는 발표가 났을 때 학부모님들 사이에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어인가요? 대입에도 안 쓰는 언어를 왜 배워야 하죠? 그런 질문이 몇 주간 학부모 회의 내내 이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학기 중반이 지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학생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업을 들었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그저 BTS 좋아해서 들어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수업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단어들을 따라 쓰고 한국어 노래 가사 속 감정을 분석하더니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가 단지 트렌디한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로와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K-팝 가사를 분석하며 번역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웹툰에 빠져 웹툰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한글의 구조적 독창성에 감탄하며 언어학 전공 진학을 꿈꾸게 되었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던 한국어 수업이 이제는 학생들의 미래 설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 담당 선생님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건 교육적인 의미가 큽니다. 물론 모두가 전문가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국어라는 언어를 통해 아이들이 세계화나 자신을 연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이 아이들에게 외국어가 아니라 관계의 도구, 공감의 언어, 열정의 촉매가 되고 있었던 거죠. 더욱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다른 문화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낯선 문화나 말투를 보면 웃거나 피했을 아이들이 이제는 더 먼저 다가가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 반에 새로 전학 온 한국 교환학생이 있대요. 말 걸어볼까 해요.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을 보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제 말합니다. 한국어는 우리가 선택한 언어예요. 우리가 직접 고르고 직접 사랑하게 된 언어예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택된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언어. 강요된 교육이 아니라 자발적인 학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어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학생들의 진로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꿈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언제나 조용히 놓여있던 하나의 언어,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다는 발표가 났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야? 대학 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그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또 하나의 외국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체성과 문화 감수성,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차세대 언어 플랫폼이자 그 자체로 미래 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언어로 인해 낯선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진정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기본 언어로 기능하던 시대에서 정서적 공감과 문화적 연결성이 더 중요한 언어가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중심에는 지금 한국어가 있습니다. K- 콘텐츠로 마음을 열고 관계주의적 소통 문화로 공감을 키우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진로를 바꾸는 이 언어는 단순한 교육 과목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작은 변화는 미래 세대에겐 인생의 전환점으로 기억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언어 선택 하나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학교 전체의 교육 철학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이제 단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 마음을 더 따뜻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